3월 29일 2부 방송입니다. 네, 오늘 토크의 제목은 평양의 신봉하조, 김정은, 정조준, 기상천외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말이죠, 이 권력으로 보나 그리고 재력으로 보나 탄탄한 인맥관계로 보나 김정은이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또 다른 권력 조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조직은 한때는 김정은과 공생적 협력 관계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김정은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 이들이 전략적 판단과 행동에 의해서 지금 이 김정은 정권은 다른 새로운 권력 체계 내지는 새로운 정권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이 봉하조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아마 조금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하조란 어떤 조직이냐? 이 봉하조란 2008년경 김정은의 사실상 후계의 구도가 확정되면서 해외에서만 살았던 유학파 이 김정은이 주변에 사람들을 세우고 또 자기의 어떤 친분 관계도 확장하기 위해서 정은과 그 형 정철을 중심으로 북한 최고위 간부들의 자녀들 그리고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조직됐던 하나의 친분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피가 철철 끓어넘치고 또 해외에서 본 것은 엄청이 많고 또 내심에 여러 가지 욕구가 정말 꽉 차 있는 이들인지라 처음에는 김정은과 김정철의 말동문화 내지는 이야기꾼으로 시작됐던 모임인데 점차 이것이 권력과 돈과 그리고 염색에 물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무슨 짓거리를 하고 놀았을까요? 당연히 첫째는 친분이었을 것입니다. 너는 어느 대학을 나서? 넌 어느 나라에서 유학했어? 너의 아버지는 뭘 하지? 어떤 특기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주 모여 술도 마시고 그리고 서로 아주 인격적으로 좋은 친구, 뭐 끼가 있고 재능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게 닮고도 싶어 하는 너무 강력한 서열보다는 느슨하기도 하며 또 재미도 있고 뭐 아무리 교감을 하자 해도 동떨어져 있는 이런 국내파 자녀들하고는 저로 느낄 수 없는 정서적 공감대, 생활 그 스타일의 어떤 공감대로서 친분을 충분히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친구끼리 놀려고 하면 일단 경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한테서 달러를 쪼아내든지 직접 자기들이 마약과 슈퍼노트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적 거래를 통해서 꽤 많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점차 이들은 엽색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시절의 평양에서는 봉하조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하조에 망라된 멤버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봉하조의 주요 멤버들은 리더인 김정철 그리고 김정은이었습니다. 봉하조를 잘 알고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철이가 일단은 형이기 때문에 그 형을 봉하조의 일단 리더로 모셨다는 거죠. 물론 뭐 정훈이가 뒤에서 다 조절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거기에는 오국열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아들이 클럽의 실제적인 기획자였고 그리고 조종자이기도 했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북한 권력의 끝발들, 예를 들어서 김모농 전 국가보위상의 아들인 김철, 그리고 전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였던 강석주의 아들 이 강태성, 전 김정일 서기실의 부부장이었던 김충일의 아들 김재영, 그리고 현재 국제 담당 당 부위원장인 이수용의 아들인 이일혁,
예, 그리고 전 국가보위성 정치국장 김창석의 아들인 김창혁, 백남순 우리가 잘 알죠. 전 애무상이죠. 애무상의 아들 백명천, 소동명, 서철이라고 하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아들, 조성원은 미국에 처음으로 갔던 총정치국장 조명록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도 급발 있는 간부들의 자녀들이 결국은 김정은에게 줄을 서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의도적으로 김정은이 이들을 포섭해서 미래의 동지들을 하나씩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바로 봉화조가 만들어지고, 그 리더는 김정철, 화려한 이 백그라운드를 가진 평양의 태자당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크지 않는 사교 모임이었지만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극해서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까지 2, 3년 동안에 이들은 정말로 북한 내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자유와 멋을 부렸고, 또 이들은 점차 부모들의 발탁과 김정은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자기 아들의 좋은 친구들이 많기를 바라는 김정일의 배려에 의해서 이들은 점차 권력의 핵심으로 포진되기 시작했고, 각종 에아버리아 불법 거래를 통해서 달러를 이제 깔기 시작했고요. 이 정도 되니까 이들한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정말 운이 좋았던 그런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봉화조의 파워는 막강했습니다. 김정은이 그 뒤에서 모든 걸 다 조종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제2의 중앙당, 미래의 북한 권력 체계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멤버 중 누가 일을 일으키면 부모들을 통해서 그것을 무마시키기도 했고요. 또 요즘 돈이 많다 보니까 평양 시내 최고의 술집, 사우나, 당구장, 호텔, 커피숍 이런 것들을 독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호텔, 커피숍이 이들의 주 미팅 장소였는데, 이들만 나타나면 거기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벌써 호위성원들에 의해서 다 쫓겨나가고, 이들은 누구도 어떤 곳이라도 걸칠 것이 없이 마음대로 쓰고 즐길 수 있는 무자비한 돈과 권력을 가진 셈이죠. 특히 김정일의 원산 특각은 마지인 김정철과 그리고 김정은이 이들을 데리고 언제든지 찾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봉화조의 전용 파티 장소이기도 했답니다. 젊은 사람들, 손에 쥔 권력과 돈이 많으면 결국은 여성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름난 영화 배우들, 은하수 관현악단의 미모의 배우들, 청년중앙 선정대의 여배우들, 주로 이들이 차지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결혼을 전제한 것이 아니었죠. 즐기는 돈을 가지고 그들을 이 파티에 참가시키는 일종의 불륜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김정철과 김정은이 자석에서 빠졌을 때는 자기들이 해외에 나가서 엄청 본 것이 있으니까 이 부모들이 꼰대 같은 그런 수령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야유하면서 서구적 문화에 대해서 향수를 즐겼고, 김정은이 올라서서 우리가 권력의 주인이 되면 중국식이나 아니면 베트남식으로 권력은 우리 거, 그러나 삶은 소구적으로 할 것까지도 예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름은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급사하면서 봉화조의 사실상의 주인이었던 김정은이 갑자기 최고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학소리를 하고 엽색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의 그 멤버가 아니거든요. 김정은은 이제는 그들하고 만나기조차 어렵고, 그들이 김정은이 부르지 않는 한에서는 그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뭐 한 잔 마시고 너무 거나하게 취하면 아주 흉측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그들이 입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알려나간다고 하면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결정적 부담이 될 것만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권력을 승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봉화조를 멀리 하기 시작하였고, 또 봉화조가 그한테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김정은이 권력 안정화를 위해서 축근에 둘러서 있던 이들의 부모들을 집에 들어가 쉬라 해가지고 권력에서 내쫓았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도전하는 이용호나 현영철이나 또 장성택, 기타 많은 측근들 사정없이 숙청하면서 어느 날 봉화조의 성원들도 결국은 맥을 놓게 됐습니다. 물론 봉화조를 치기 위해서 그의 부모들을 쳤다고는 보지 않지만은 서로 상반관계에서 결국은 봉화조의 힘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봉화조의 리더가 김정철이었는데요. 이 김정철이 파워가 커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김정은으로서는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사건이 터졌죠. 이 봉화조의 핵심 멤버였던 이 최룡의 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평양시내에서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봉화조는, 그리고 이들이 과거에 한 짓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알려지면서 평양 시민들은 봉화조가 먹는 것은 인민의 사료, 그들은 인민들이 피를 마신다고까지 하면서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권력을 잡고 난 1년 후에는 형을 설득해서 결국은 봉화조를 폐쇄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 봉화조는 없어졌지만은 오늘날 앞에서 존재했던 봉화조처럼 막강한 권력, 그리고 엄청난 자금력, 아주 탄탄한 인맥관계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빨치산 2세, 3세들의 정치적 친분 모임이 평양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냥 친분, 사교, 유학에 대한 향수 이런 것으로만 일컬어졌고, 김정은의 줄대기 하던 봉화조하고는 근본적으로 이 차이나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40, 50 이상의 이 사람들이고요. 또 빨치산 2세, 3세들의 그런 자녀들로서 조직은 정치적인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친분을 목적으로 한 그런 아주 탄탄한 조직이라는 것이죠. 전 봉화조에 있던 멤버들 가운데서 부모들이 숙청되지 않은 그런 아주 젊은 유학파들도 일부 여기에 합류했고요.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자기들이 김정은의 비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의 형 김정철을 포함시켜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 조직의 리더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대체로 오일정이라고 하는 빨치산 오진우의 아들 김정일이 그렇게 형님으로 따르고 극진히 아버지 혁명존으로서 모셨던 빨치산 오진우, 그의 아들이고, 또 한편 또 다른 북한의 그 항일빨산의 전통이기도 한 오백룡, 북한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오백룡의 두 아들 오금철과 오철산을 비롯한 주요 권력기관의 고위 간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권력 실세들이 조직은 고위 간부들이 자녀가 아닙니다. 그 고위 간부들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년 이상의 땅이 나이도 지숙하고, 그리고 권력의 맛도 어느 정도 봤고,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각종 요령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결코 적지 않는 권력 생활을 통해서 이 재정적 자금력을 엄청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들이 뒤를 바로 노동당 제1부위원장이면서 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당 권력의 2인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최룡해, 빨치산들의 맏형입니다. 바로 최룡해가 뒤를 봐준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이죠, 이들을 뭉치게 하고 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이런 조직으로 만들게 한 데는 김정은의 잘못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양공화국에서는 간부 인사를 김정은과 김여정 두 온유이와 김정은의 애인 현송월 이렇게 셋이서 다 해먹는 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양의 어떤 간부도 어떤 주민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합니다. 우리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김정은이 가는 어떤 장소와 어떤 애국 행사도 부인은 안 데려가지만 자기의 첫 애인 현송월은 반드시 동행을 할 정도로, 그리고 현송월은 북한에서 동지이고 현송월이 말 한마디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 어찌 보면 김여정보다도 더 파워풀한 이런 권력을 행사한다고 평양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모들이 업적에 대한 강력한 그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이런 중년 이상의 항일 발치산 2세, 3세들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도 꼴불견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부모들, 그리고 자기들도 모든 걸 다 바쳐서 북한 정권이 존립과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은 걸 기여했는데, 젊어서는 그래 해에 나가서 농땡이를 피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국에 돌아와서 김일성 군사대학에서 뭐 공부 다닌 척 뭐 몇 년 하다가 갑자기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력의 최정상에 올라서 가지고 올라서자마자 자기들을 갖다가 머리 박게 하고 또 말년인 자기 노부모들까지도 김정은 앞에서 이게 죽는 신용 내면서 90도 각도 인사까지 꼬박꼬박한 이런 꼴들은 자식된 도리로서는 보기가 정말 민망스럽고 격분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년 이상의 항일발산 2, 3세들은 실적으로 김일성이나 김정일까지는 그 수령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혀 모르는, 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인가 받아들인 그런 수령 체계이기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보다도 한창 어린 20대의 김정은이 정말로 자기들 매일같이 충성맹세, 매일같이 충성 검토를 받아야 될 그런 수령이 되는, 노래 한마디에도 김정은, 신문도 온통 김정은, 그 무엇도 다 김정은으로만 일색화되는 이 수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하면서 그 수령 놀이의 허상과 폐해에 대해서 이 충격적인 인식을 하고 그 실상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자기들보다 더 나은 데도 없는 오직 김정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들이 주인이 돼야 되고 자기들이 왕이 돼야 되고 자기들의 독재자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이들이 배울 대로 배우고 경험할 대로 경험하고 또 자신이 부모들과 그들이 쌓은 업적에 대해서 강력한 프라이드를 가지는 이들로도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에는 역적이 났을 것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 기간과 그리고 오늘날 향후에 이 조직은 어떻게 김정은하고 관계를 가질까요? 네, 빨치산 2세, 3세들의 이런 새로운 이 친분 조직, 결사 조직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 특징들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향후에 엄청나게 위협적인 암덩어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주요 직제로 보나, 이들이 조직적으로 축적해 놓은 자금력으로 보나, 그리고 아버지와 또 그 전우들, 전국에 조밀하게 퍼져 있는 이들 조직들의 치밀한 친분관계, 인맥관계, 그리고 여기에 이것만 놓고 봐도 사실은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정은은 왜서
자기한테 암덩어리로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를 종조준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단칼에 치지 못하고 이렇게 자랄 동안 방치를 했을까요? 저는 결코 방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곡절에 대해서 평양 소식통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은 왜 이들을 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매우 잘 결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조직의 숫자는 엄청 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두 명을 쳐갈겨가지고 이들 조직을 와해시키기에는 시간이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북한 권력의 근간인 이 항일발치산 아들이고 그들이 손자이다 보니까 이들을 모조리 목을 벤다라고 할 때 북한 권력의 정통성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이런 사실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결국은 이건 마치 권력의 정점을 놓고 싸우는 이런 깡패 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김정은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손을 보고 있지만은 이들은 조그만 틈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이 골치 아픈 거는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 이들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동생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김정철은 우리가 직접 화면으로 보았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상당히 감정 정서적인 면에서 오히려 김정은보다는 풍부한 사유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태영호 공사가 곁에서 봤던 김정철, 그는 김정은 대신에 장자로서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음에 있어서 아무런 결격 사유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아도 김정은보다는 좀 왜소하고 너무 지나치게 이 단편적인 어떤 취미, 음악이라든지 이런 데 빠져 있고 권력욕이 좀 적다는 것 내에는 그는 김정은 못지않게 교육을 받을 대로 받고 또 최고의 그런 권력의 맛을 알고 있으며 그도 역시 젊은이다 보니까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동생이 형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철이 속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김정철은 자기보다는 훨씬 연장자이지만 그래도 자기를 내세워주면서 얼굴마담으로 역할하도록 해주고 있는 이 형님들 그리고 삼촌들에게 아마 푹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일 이 조직을 와해시키고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의 목부터 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최룡해인데요. 이 최룡해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조직을 뒤에서 봐주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함부로 다칠 수 없는 고슴도치와 같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룡해, 그런 김정은에게 있어서 양날의 칼인 것만 사실입니다. 그를 버리면 그의 정통성은 훼손될 것이고 그를 끌어당기려고 해도 그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최룡해는 사실상 이 새로운 항일발산 2, 3세 그룹의 실제적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 항일발산 그룹은 김정은하고 같이 공생적 협력 관계를 가지는 것이 자기들의 존재와 또 자기들이 만끽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부유와 호방한 생활들을 연속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죠. 북한 체제가 있고 나서 그들이 특권도 있는 것이고 북한 체제가 눈 감아주는 범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와 방종과 그의 권력의 맛, 이것도 꽤 짭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정은과 깊은 공생적 관계로 존재해 왔습니다마는 이 권력에 심취되어 있으며 김일성을 넘어설 수 있는 진짜 수령이 되려고 하는 김정은의 권력욕과 그의 지나친 욕심은 결국은 이 발산 2세, 3세들 그리고 최룡해의 미움을 사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빨산 2세, 3세들이 존경하는 그런 부모들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한창 아래의 작자 앞에서 허리 아래 숨이 없이 칭송을 해야 되고 떠받들어야 되고 만세를 불러야 되고 하는 그런 광경들, 그리고 자신들조차도 흩어만 지면 김정은의 보위부, 김정은의 정찰총국에 가차없이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룡해의 목표에 따라서 이들은 점차 이념적인 조직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이런 이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에는 수령은 빠져 있을 것이라고. 적어도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와 같은 사회주의 이념, 그런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이념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램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멀지만은 김정은만이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그의 노예가 되는 이런 가장 포악스러운 독재 정권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의 목표는 항일빨치산 2세나 3세들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롭고 주권 재민의 원칙이 실현되는 풍요로운 나라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죠. 자, 이쯤 되면 이들은 유학을 통해서 몸에 충분히 배어 있는 자유의식, 그리고 한창 때의 그런 쿨한 의식으로 서로 긴밀하게 격세 없이 서로 소통될 것이며, 이들이 파워가 점점 커질수록 결국은 김정은한테는 하나의 빚으로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고위소식통이 보내온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나름대로의 권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사실 속이 비어있는 이런 껍데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막강한 제2의 실세 조직이 지금까지는 김정은과 공생적 협력 관계였지만 전 자기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 자기들의 존재의 위협,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이들도 김정은을 공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늘날 김정은을 매우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저는 쾌재를 부르고 싶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모들이 등 옆에서 부모들이 벌어놓은 달러를 쪼아먹는 철부지들이 아니라 단련될 대로 단련되고 가질 대로 가지고 있으며 맛볼 대로 맛본 자신들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을 반드시 어떤 식으로라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정말 어떤 외부적 지원 없이도 자신들이 스스로 목표한 바를 실현할 수 있는 막강한 이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커지고 그것이 언젠가는 김정은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들이 결심하고 거사를 하면 북한에서 사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정도까지 커갔다라고 하는 사실, 북한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캐스팅 보드를 진 것은 누군가? 최룡해입니다. 최룡해, 김정은은 그를 절대로 치지 못합니다. 최룡해가 아파서 그런 눕기 전까지는 최룡해는 절대로 북한의 스크린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김정은은
긴밀한 공생관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룡해를 모시는 것이 가장 안정상태이기 때문이죠. 김정은이 머릿속에는 자신을 점점 조여오고 있고 함부로 할 수도 없으며, 그리고 자기의 앞으로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바로 이들 발치산 2세, 3세들의 정치적 이념 조직,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는 아마 제명을 못 살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의 쿠데타나 이들의 사변에 의해서도 그는 제명을 못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울 때, 최룡해만 보아도 아주 마음이 심란할 때, 이때 그가 찾고 있는 것이 있죠. 여기서 우리 최룡해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는 중요한 이 비밀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최룡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군을 통솔하는 최고사령관 다음에 2인자, 즉 북한군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총정치국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군의 당이기 때문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았다고 언지를 붙이고 부대를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그런 막강한 군 권력을 쥐었던 최룡해, 왜서 그를 총정치국장에서 떼어가지고 당의 2인자 권력으로 옮겨놨을까요? 그건 최룡해와의 딜이었을 것입니다. 이전 나이도 많으신데 일일이 북한군 초소들 돌아다니기에 너무나도 힘드시니 아마 젊은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서 당신이 뒤에서 나하고 당중앙 상무위원으로서 함께 군을 발전시켜 나갑시다. 왜요? 그럼 거기서 떼어내야 숨쉬고 살 수 있고 저녁이라도 잠들 수 있고 뭐 어느 기쁨조로 데리고 놀 수 있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총구가 들어올지 김정은은 너무나도 불안했던 겁니다. 더더욱이 김정은은 북한 군부에 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룡해가 빠진 군부가 김정은한테서는 유일한 기둥이고 그가 지탱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군부는 사실상 김정은보다는 이 최룡해라든지 그리고 항일발산 2세, 3세들의 이 조직에 단단히 장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평양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저도 그 전언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겉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본질, 그리고 그 권력의 내밀한 속, 이것을 충분히 파헤쳐 볼 수 있는 이런 정보력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 정부는 이런 북한의 내부에서의 권력관계 그리고 실상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실상을 알았더라고 하면 왜 구태여 그렇게 김정은에게 꽂혀 있으며 또 그리고 엉뚱맞게 무슨 평화요, 무슨 교류협력요를 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통일이 초석이기도 하고 미래의 버팀목이기도 한 그런 한미동맹까지 훼손하면서 미국과 즉 척을 지면서까지 김정은한테 가 붙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인지 저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1부, 2부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